몇 주째 그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서로 통하고 함께 웃는다. 그녀는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고 예전과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한다. 너는 마음을 열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대를 품는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하는 순간이 온다. 그런데 뭔가 맞지 않는다. 그녀의 움직임, 자연스러움, 침대에서의 태도, 그녀가 들려준 경험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 가슴에 공허함이 느껴진다. 속았다는 감각, 거짓 서사를 샀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그녀는 성적 과거에 대해 거짓말했다. 최악인 건 이건 예외가 아니다. 이게 규칙이다. 오늘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 거짓말로 너를 먹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겠다. 끝까지 봐라. 마지막에 알려줄 5가지 신호는 네 다음 관계에서 수개월의 고통을 절약해 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메커니즘 이해하기,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을 하나 말해주겠다. 여성들이 순결이나 성경험에 대해 거짓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네가 모르는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진지한 관계에서 성적 절제력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광범위한 성적 이력이 헌신 시장에서 자신의 인식된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 그래서 누구나 무언가를 팔대하는 것을 한다.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부각시킨다. 개인 마케팅이다. 그리고 네가 행동을 관찰하는 대신 말을 믿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성적 가치와 관계 가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 여성이 높은 성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수십 명의 남성을 캐주얼 섹스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관계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지가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닌 남성들은 자유롭게 섹스를 나눠준 여성에게 진지하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물학이다. 진화다. 냉혹한 현실이다. 광범위한 성적 이력을 가진 여성은 이것을 안다. 캐주얼 섹스의 시기를 살았다. 관심을 즐겼고 젊음과 아름다움이 주는 선택의 힘을 느꼈다. 하지만 28세, 3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높은 가치의 남성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담론을 바꾼다. 갑자기 진지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조신한 여자가 된다. 그리고 여성적 인정에 굶주린 너는 검증 없이 산다. 2가지 예시, 차이를 보라.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2가지 예시로 보여주겠다. 수진이라고 부르자. 수진은 29세다. 18세부터 27세까지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속된 진지한 관계를 4번 했다. 그 외에도 파티에서의 수많은 관계들, 앱을 통한 몇 번의 캐주얼 만남,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과의 2-3번의 관계가 있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총 15명에서 20명의 성적 파트너다. 이제 수진은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고 안정을 원한다. 그리고 너를 만난다. 너는 올바른 남자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가장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다. 좋은 동반자의 잠재력이 있다. 과거에 대한 첫 번째 진지한 대화에서 관계가 몇 번이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말한다. 진지한 남자친구가 3명 정도? 별거 아니야. 캐주얼한 경험에 대해 물어본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한다. 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 진정한 연결이 있어야 해. 거짓말이다. 전략적 거짓말이다. 진실을 말하면 네가 투자를 제고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역사를 편집하고 불편한 장들을 삭제하고
네가 듣고 싶은 버전을 전달한다. 이제 반대 케이스를 보자. 유리라고 부르자. 유리는 24세다. 정말로 파트너가 적었다. 남자친구 2명. 그게 전부다. 과거에 대해 물으면 직접적으로 대답한다. 돌려 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미지를 팔 필요가 없다. 이미지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차이가 보이는가? 수지는 과도하게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왜 관계가 끝났는지에 대한 정교한 서사를 만든다. 유리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패턴이 약속보다 중요하다.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5가지 신호, 과거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을 때 이제 집중해라. 성적 과거에 대해 속이고 있을 때 드러나는 신호들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신호. 전 남자친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피하면서 과거의 남자친구는 많이 언급한다. 그 친구들은 연인이었다. 친구가 아니다. 여전히 연락하는 과거에 가까운 남자친구가 5, 6명이라면 그중 최소 절반은 이미 그녀와 잤다고 확신해도 좋다. 두 번째 신호. 파트너가 적었다는 사람치고는 성적으로 너무 능숙하다. 침대에서 연습, 실험, 자기 몸에 대한 편안함이 필요한 것들을 한다면 많이 연습했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서 배우는 건 아무도 없다. 세 번째 신호. 문란한 행동을 하는 다른 여성들을 과장되게 비난한다. 이것은 투사라고 한다. 자신이 했거나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비판하는 것. 그 이미지로부터 스스로를 거리두기 위한 방법이다. 네 번째 신호. 성적 파트너 수에 대해 항상 둥근 낮은 숫자를 말한다. 3명, 4명, 최대 5명. 정확한 수를 기억하고 그게 낮다면 괜찮다. 하지만 망설이다가 낮고 일반적인 숫자를 말한다면 최소 3배로 곱해라. 5번째 신호. 과거에 대한 질문에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짜증을 내거나 불안하다고 부르거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과거가 문제적이고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실수. 말을 믿고 행동은 무시하는 것. 여기서 네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무시한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듣지만 서로 만난 그 파티에서 다른 남자 3명과 키스한 건 무시한다. 진지한 걸 원해 라고 듣지만 아직도 인스타그램에서 예전 남자들과 대화하는 건 무시한다. 캐주얼 섹스는 좋아하지 않아 라고 듣지만 2번째 만남에서 너와 잤다는 건 무시한다. 그녀의 행동이 진실을 말한다. 그녀의 입은 환상을 판다. 그리고 너는 환상을 산다. 드디어 올바른 여자를 찾았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대가는 파괴적이다. 처음부터 속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 돈, 감정을 투자하게 된다. 거짓 위에 관계를 쌓게 되고 진실이 밝혀질 때 항상 밝혀진다. 배신감, 이용당한 느낌, 바보가 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더 나쁜 건 미래의 파트너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 상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성에게 투사할 것이다. 과거에 마신 독 때문에 미래의 좋은 관계를 망칠 것이다. 그래서 패턴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가 중요하다. 현대 사회가 뭐라고 팔려고 해도 거짓말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해야 할 것을 알려주겠다. 첫째, 직접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대면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녀는 거짓말을 2배로 늘리고 너를 통제적이고 불안한 사람이라고 부를 뿐이다. 둘째, 다른 시점에 간접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비교하라. 거짓말쟁이는 모순된다. 복잡한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연애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친구들과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라. 그들은 진실을 안다. 빠르게 화제를 바꾸거나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내부 농담을 한다면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이다. 넷째, 전 파트너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하라. 모든 전 남자가 학대적이거나 문제적이었다면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 요소는 그녀다. 그들이 아니다. 다섯째, 직감을 믿어라. 뭔가 맞지 않으면, 불일치가 느껴지면,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아마 맞지 않기 때문이다. 네 뇌는 네 희망이 무시하려는 패턴을 감지한다. 받아들여야 할 최종 진실은 이것이다. 거짓 위에 진짜를 세울 수 없다. 자신의 근본적인 부분을 숨기고 있는 사람과 진정한 친밀함을 가질 수 없다. 성적 과거는 근본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섹스, 친밀감, 헌신, 독점성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의 일부다. 순결이나 파트너 수에 대해 거짓말한 여성은 편리할 때 다른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할 것이다. 성실성의 부재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성격의 패턴이다. 광범위한 성적 이력을 가진 여성이 악마는 아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 결과는 선택지가 있고 자기를 존중하는 높은 가치의 남성들이 그들과 진지하게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상관없다. 현실은 내 의견에 맞추지 않는다. 너의 선택, 여기 너를 위한 최후 통첩이 있다.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하겠는가? 아니면 계속 속을 것인가? 예쁜 여자가 나타나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유지하겠는가? 아니면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서 아무거나 받아들이겠는가? 속임 위에 세워진 관계보다 혼자가 낫다는 것을 이해하겠는가? 아니면 결국 폭발할 편안한 거짓말 속에서 살겠는가? 선택은 너의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마라. 순진해지는 것을 그만둬라. 여자를 신성시하는 것을 그만둬라. 불편한 질문을 할 때 불안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그만둬라. 내 인생, 네 미래, 네 정신 건강은 네가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다.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완벽하다. 진실은 자유를 주기 전에 먼저 아프다.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행동은 항상 성격을 드러낸다.